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바로 10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떠나볼 거예요. 과거에는 그 시절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10년, 15년이 지나고 어느새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인간의 문화나 지식 수준도 많이 변했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의식주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은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지만 지금은 그 영광이 많이 바랜 브랜드들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의 무상함과 동시에 혁신의 중요성을 배우게 될 거예요.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자, 그럼 호기심 대폭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떠나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여정지는 블랙베리입니다. 2000년대 초반 블랙베리는 비즈니스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실시간 이메일과 물리적 키보드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혁명과도 같았죠. 블랙베리는 창업주 라자디스가 모교인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뒷마당을 빌려서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휴대폰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크랙베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 기기에 중독되었어요. 2009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 당시 블랙베리의 위험을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부터 시작해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페리스 힐튼 등 당시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였고 한국에서는 DJ 구준엽, 카라 멤버들, 윤종신, 박지성, 박신양, 다비치 강민경, 이혜리 등 당시의 인기 스타들도 블랙베리를 아주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때의 블랙베리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유니크, 얼리어답터, 시크, 크리에이티브함 등의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카카오톡, 왓츠앱 등이 없던 시절 블랙베리 메신저 BBM이라는 자체적인 메신저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BBM을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사내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정작 경영진들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BM을 사용하는 기업 고객들로부터 나오는 고정적인 매출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뒤늦게 메신저를 따로 분리하여 2013년 안드로이드 BBM을 출시했으나 전 세계 다운로드 수 100만 회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로도 순차적으로 아이폰용, 윈도우폰용도 출시되었으나 이미 빠르게 변해가는 스마트폰이라는 블루오션에서 도태되어 버린 거죠. 더불어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죠. 터치스크린과 앱스토어라는 혁신 앞에서 블랙베리는 대응하지 못했어요. 2016년 결국 자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했고 지금은 사이버 보안 회사로 변모했답니다. 블랙베리의 몰락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다음은 한때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업체였던 노키아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어요. 2000년 노키아는 전설적인 모델 3310을 출시합니다. 견고한 내구성 때문에 불사신 폰이라는 별명을 얻은 3310은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대 이상 팔리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노키아의 광고 문구였던 커넥팅 피플은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2007년 노키아는 정점에 도달합니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넘어섰고 핀란드 GDP의 4%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해졌어요. 노키아는 불패의 신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해 노키아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 출시였죠. 아이폰이 잘 나가던 휴대폰 기업을 여럿 몰락하게 했네요. 또 못 살게 보네. 당시 노키아의 CEO였던 올리페카 칼라스 부오는 아이폰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게 뭐라고, 저건 장난감이야. 우리랑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어. 노키아는 자신들의 신비한 OS를 고집하며 변화의 흐름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이폰을 시작으로 한 스마트폰의 물결은 노키아를 휩쓸어버렸어요. 2010년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노키아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윈도우 폰을 출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013년 결국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죠. 현재 노키아 브랜드의 휴대폰은 HMD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한 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노키아의 이야기는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제 코닥 모먼트로 유명한 코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888년에 설립된 코닥은 단순히 사진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정립한 기업이었어요. 코닥의 슬로건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닌 사진을 찍는 순간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죠. 한 세기 이상 코닥은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필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1975년에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브 사슨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혁신적인 발명은 코닥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기술의 도래는 코닥의 몰락을 초래한 계기가 되었어요. 필름 카메라의 황금기를 누리던 코닥은 그들의 주력 제품인 필름 사업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대중화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경쟁사들이 빠르게 디지털 시장에 뛰어드는 동안 코닥은 시대의 흐름을 놓치게 되었죠. 코닥은 필름 사업에 의존하는 전략을 고수하다가 결국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2012년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 코닥은 상업용 인쇄 및 포장 솔루션 회사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때 전 세계 사진 시장을 지배했던 그들의 위상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닥의 몰락은 자기 파괴적 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때로는 기업이 스스로의 주력 사업을 과감히 무너뜨릴 용기와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코닥은 필름 사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결국 디지털 혁신의 흐름에서 뒤처졌고, 이는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죠. 다음은 3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야후입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인터넷의 관문이었던 야후를 기억하시나요? 1994년 설립된 야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였어요. 이메일, 뉴스, 검색, 웹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죠. 2000년 야후의 시가총액은 1250억 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구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죠. 야후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에 밀렸고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포털 사이트의 중요성도 줄어들었어요.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 인수를 시도했지만 무산되었고 결국 2017년 버라이즌에 48억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야후는 뉴스 포털 정도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야후의 몰락은 기술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게임 팬들이 가장 아쉬워할 브랜드, 세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세가는 1960년대부터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성을 쌓으며 게임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어요. 특히 아케이드 게임들이 전성기를 누리던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세가는 독창적인 게임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세가의 진정한 황금기는 1988년 메가드라이브 출시 이후였습니다. 이 게임기는 당대 최고의 가정용 콘솔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가는 닌텐도와 함께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죠. 세가의 상징적인 마스코트 캐릭터 소닉 더 해지호그 시리즈는 메가드라이브의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세가는 그 당시 게임 산업을 이끄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4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장으로 세가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가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간과했고 그 결과 시장에서 입지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죠. 세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1994년 세턴과 1999년 드림캐스트 같은 새로운 콘솔을 출시하며 플레이스테이션에 맞서려 했지만 두 기기 모두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드림캐스트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미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 소니와 닌텐도의 강력한 경쟁 앞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마침내 2001년 세가는 콘솔 하드웨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현재 세가는 여전히 소닉 시리즈를 비롯한 몇몇 인기 게임을 제작하고 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가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에게는 아쉬운 현실이죠. 세가의 몰락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세가는 닌텐도와의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소니의 등장과 급변하는 게임 산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브랜드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브랜드들 중 어떤 것을 가장 그리워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다루지 않은 추억의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